아메이 사업은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윤지연만의 스토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아메이 사업의 매력 맛보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전달받고 제품을 전달받았을 때 처음에는 약간 좀 경험하지 않아도 이렇게 약간 꺼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정보를 알수록 제가 스폰서님한테 아메이 회사 이상해요, 양파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매력이 많은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더님들 요즘에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생각을 하세요?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 무슨 생각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 깜빡깜빡을 해서 살짝 심각할 정도로 건망증을 걱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쓸수록 발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말을 들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 무슨 말일까? 그래서 어떤 좀 공부하신 분이시겠죠? be to have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be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결과물로 소유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저희는 어때요? 급한 일, 닥친 일 이렇게 하면 살지 않나요? 그죠? 저는 전업주부였다가 경단녀인 채로 아메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닥치는 걸 그냥 해내기 바빴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바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만족하시나요? 여기서 예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멋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약간 생각해 보게 되죠. 바로 나오는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후에는 몇 살이고 저희 뭐 하고 있을까요? 5년 후 내 인생 뭐 이런 책도 읽어보셨을 텐데 당장 내일 일도 답답한데 뭐 1년 후, 5년 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10년 후에 나는 몇 살이고 애들은 몇 살이고 남편은 몇 살일까? 10년 후는 나이만 먹었을까? 다른 것도 쌓였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여기 와서 생소한데 자꾸 듣는 말, 꿈이 뭐냐고. 저는 이런 질문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마치 너는 여태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살았어라고 이렇게 듣는 생각이었던 거죠. 제가 약간 삶의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싶어요. 이 네 가지는 뭘까요? 다행이다. 감사해. 너무 기대되네. 더 잘하고 싶어. 이거 뭐냐면요. 지금 윤주연의 마음 상태입니다. 아메이 안에서 공부하고 진행해 가면서 켜켜이 쌓였던 모든 감정들을 몇 마디로 좀 추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더니 어제 이 딱 네 가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네 가지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님들께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메이 안에서 이 네 가지 감정이 쌓이게 되더라. 결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를 이제 이 아메이를 누군가가 전달해 주잖아요. 제가 막 찾아가가지고 저 아메이 쓸래요. 뭐 그러신 분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죠. 그때 제 상태였어요. 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네, 셋째를 출산을 한 달 앞둔 한 달. 그렇죠. 8월 초에 나왔는데 7월 초에 이제 저희 스폰서님들을 뵙기 때문에 그래서 34살의 경단녀 셋째 출산이니까 이제 노산 바로 직전 앞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혼자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가에 다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집은 내 집이긴 한데 온전히 내 집이 아닌 상태. 그리고 전업주부로 이제 신랑 결혼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제 신랑 등에다가 이 슬러시 두께의 빨대를 팍 이렇게 꽂아서 이제 경제력이 제로인 상태로 그냥 임신 출산 육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계속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그냥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만 있다가 남편 들어오면 어때요? 대화라는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랑이 이제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면 제가 막 발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랬더니 나 좀 씻고 화장실 볼일 좀 보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제가 신랑을 쫓아다니면서 우울했던 거예요. 벽 보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태였고요. 저한테 지원아, 지원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야, 이렇게 부르거나, 예, 자기야,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예, 자기야 부르거나 아니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렀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동네 친구 엄마하고 맨날 만나가지고 브런치 먹고, 차 얻어 타고 아울렛 어디서 세일한다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쇼핑하고 돈 많이 쓰면 약간 찔려서 밤에 신랑한테 잘해주고 막 약간 이렇게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맨날 그 카페 같이 다니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아메이를 전달해 줍니다. 그 친구는요, 루커였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빵 학원에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신랑이 직장에서 1년 넘게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고 싶어서 알바를 좀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제 저랑 노는 시간이 줄어들고 어딘가를 자꾸 다녀오면서 분당 오리에 갔다 왔다고 하고 아는 언니 집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아메이를 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제품은 좋아. 저는 아메이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이가 어렸으니까 그 해외 직구로 그 카렌듈라 크림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조그만 거 얼굴에만 발라야 되는 거. 그래서 되게 아까 소량씩 바르고 이제 몸에는 바디크림 바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메이 바디로션이 아토피가 있는 사람한테도 너무 순해서 좋은데 엄청 싸고 용량이 크다고 이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해했을 때 아메이 제품 모르는데 금액이 되게 신기하다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샀을 때 얘가 10원 단위로 끝났어요. 금액이. 그래가지고 기억나세요? 리더님들? 무슨 몇십원 이렇게 끝났어요. 제가 나는 제품이 이렇게 100원 단위로 안 끊어진 제품을 처음 보니까 이상한데 아이들한테 써보고 안 좋으면 그냥 내가 쓰면 되지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싸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친구를 좀 돕고 싶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품을 써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저랑 계속 같이 붙었으니까 제가 명단이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미팅장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친구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뭔가 어떤 다단계의 소굴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제품도 모르고 사업도 모르는데 내 친구를 꼬여낸 사람들의 얼굴 좀 한번 봐보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때 막달이어가지고 거의 100kg에 가까운 거구였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막 머리는 허리까지 길고 롱치마에 펑퍼짐한 옷을 입고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스폰서님 말씀으로는 제 눈이 여기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웃으면서 평화하게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그렇게 스폰서님들을 처음 뵙게 돼요. 저희 스폰서님들이십니다. 정말 이렇게 10년 이상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을 그냥 말하면 그냥 평생 친구고 평생 멘토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친구 따라서 미팅장에 가서 사업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산 딸이 한 달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몸 풀기 전에 어느 정도 가르쳐 놓고 들여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좀 체계적인 알아보기를 이제 시행해 주신 거예요. 저희 김주영 스폰서님이신데, 근데 제가 10년 전, 그러니까 34살 저 때보다 10년 전,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막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사주 카페를 갔는데 제 인생에 34살에 대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주 하신 분이 3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넌 절대 살 빼려고 하지 마라. 못 뺀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사주에 그런 것도 나오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이마를 할딱 까고 댕겨라. 왜요? 그랬더니 이마로 복이 들어온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지금도 안 잊어먹잖아요. 세 번째는 네 인생에 34살에 대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34살에 뭐 했어요?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셋째의 태명이 대박이입니다. 그래서 대박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혹시 내 인생 대박이 아메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지원 씨, 에셋은 아메이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왜냐? 한 명 키우는데 4억씩 들어서 너는 총 12억이 있냐는 거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가 한 명이면 좀 뭔가 집중 케어가 가능할 텐데 제가 이제 분산 케어를 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이한테 좀 많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은 항상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확 이렇게 찝은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사업을 설명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원 씨는 딸이 한 명 있어요. 나는 이 사업을 딸과 함께 하는 게 꿈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메이를 잘 몰랐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핀도 없고 돈도 많이 버신다는 분이 혼자 보시면 되지. 왜 자기 딸을 이걸 시켜? 그러니까 돈을 벌고는 싶지만 꼭 해야 하나? 딸이랑?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반면에 드는 생각은 한 명밖에 없는 그 귀한 딸이랑 하고 싶다면 도대체 이 일은 뭘까라는 약간 긍정의 퀘스천을 가지고 제가 이제 몸을 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이를 낳고서 미팅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톡방 같은 데를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그 눈팅으로 이제 스폰서님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나, 팀은 어떻게 굴러가나, 아이고 저분이 핀업했네, 이런 신제품이 나왔구나 하면서 혼자 제 스스로 아미 사업과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혼자 충실히 제품을 바꿔 쓰는 소비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한 돌까지는 아니고 한 5월쯤까지 키웠어요. 한 10개월 9개월, 10개월. 애가 좀 많이 발육이 좋아가지고 누가 봐도 돌쟁이 이상처럼 큰 사이즈가 되었을 때 이제 막 돌아다니고 싶죠. 날씨 5월 생각해봐요. 와, 5월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가 따뜻하고 햇살도 좋고 막 돌아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아메이 스폰서님 집에서 홈미팅을 하는데 너 가면 내가 얘 다 봐줄게. 오늘 퀸미팅이야. 강의 듣고 밥도 먹고 편히 놀아. 그런데 안 갈 엄마 있나요? 그래서 태워가줘. 또 저를 태워가줘요. 태워다주고 애기 봐주고 강의 듣고 맛있는 거 먹고 다 집에 데려다주고 가면 또 어머 오랜만이에요. 뭐 잘 있었어요. 막 이렇게 또 해주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완전 개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를 계속 오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하려면 환경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르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하는 생각, 말, 행동, 시간을 쓰는 방법을 바꾸려면 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내 주변 환경을 바꾸자. 이호선 씨가 하는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잘 살고 싶다면 나를 학습 공동체 안에 두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 들었는데 전 너무 아메인 거예요. 우린 다 깔때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난 너무 여기에 속해 있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No meeting, no success, no meeting, no diamond라는 말을 미팅장에서 듣게 됩니다. 제가 또 꿈이 컸어요. SP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는 되게 되고 싶어서 막 샤워하면서 다이아몬드 성취 스피치하고 그랬어요. 퍼센트 핀데. 선생님들 안 그러시나요? 된 것처럼 행동하려잖아요. 그래서 혼자 막 샤워하면서 창피해가지고 막 웃고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돌아봐서 윤지원이 시스템에서 제일 잘한 걸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팅을 너무 좋아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말 미팅은 아이가 어리니까 처음부터 잘 갈 수는 없었지만 주중에는 아이들 보내놓고 신랑 출근하고 이제 그러면 저 혼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미팅을 한 번도 핑계대고 안 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자세는 뭐냐면 내가 우선순위에 주변을 정리하여서 미팅을 참석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시간은 가고. 리더님들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 이제 여기 와서 미팅장에서 공부하시 보면은 제일 많이 보시는 그림이실 텐데 제가 저 흑자 구간에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저는 흑자 같지 않죠? 네,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도 슬픈데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 구간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막 100세, 120세, 140세까지도 얘기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적자 구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외식 품목 물가지수 상승률 추이를 봤더니 정말 계속 올라가죠. 근데 밑에 보시면 냉면
요즘에 밖에서 식사하시면 10,000원 갖고도 못 먹는 메뉴 많은 거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 갈비탕 집에 갔는데 13,000원을 내서 먹었어요. 너무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는 거예요. 가짜 고기 같았어요. 그리고 진짜 식당이 맛있으면 그래도 뭐 돈값 했다 하는데 맛도 없는데 10,000원이 넘게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뭐가 뜨는 줄 아세요? 햄버거 가게가 뜹니다. 햄버거 가게 가면 여러분 단품으로 사거나 좀 이제 중저가 정도의 햄버거 세트를 사게 되면 그래도 한 7,000원 정도 떼면 먹잖아요. 너무 식당이 높아지니까 가격이 피자 한 판도 부담되고 하니까 뭐 조각으로 먹지 하는 햄버거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외식을 하는 이 모든 먹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료비보다 외식이 싸 그랬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다시 그저 집에서 해먹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들 노후소득 피라미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보면 절대 빈곤층이 101만 원이래요. 월 수입이. 그리고 상대 빈곤층은 125만 원. 은퇴 중산층은 198만 원. 그리고 은퇴 상류층이 372만 원. 은퇴 귀족이 525만 원이래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짜장면만 먹고 살고 최대한 뭐 안 아프고 아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속도로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만약에 한 끼를 10,000원짜리 식사를 먹는다. 근데 세 끼는 안 먹죠, 요즘 잘. 2끼 먹는다. 근데 부부다. 그러면 하루에 4만 원이잖아요. 4, 3, 12, 120만 원. 병원도 안 가고 경조사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고 식대로만 그렇게 드는데 그러면 저는 뭐예요? 상대 빈곤층 아닙니까? 그죠? 참 이게 준비해야 하는데 근로소득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대요. 근로소득으로 원하는 수준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엔잡러는 이제 너무나 다들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동네도요. 자전거 뭐라고 해요? 전동 자전거죠. 예, 그거 타고 다니시면서 저희 동네가 삼리단길이라 그래가지고 강남 300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 동네가 그래서 거기 300에 이제 맛있는 음식집들이 많아요. 술집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삼리단길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인들이 와서 이제 많이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리 운전 해주시는 분들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리 운전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 이제 저도 한번 그런 대리를 부른 적이 있을 거잖아요. 물어보면은 다 직장인들이세요. 끝나고 알바하시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소득을 높일 때 그냥 잡을 하나 더 갖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알죠. 그거는 물통의 크기를 키우는 거지 소득의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못할 때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참 아메이의 이 수단을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거 본사 자료인데요. 보시면 초고령 사회, 미래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직업의 수명이 짧아진다. 저희 신랑도 이제 길어야 10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도 저희 신랑이 제가 만삭일 때도 오면은 맨날 술 먹고 놀면 하는 얘기가 지원아 오빠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하니? 이런 걸 깐난쟁이를 키우고 있는 저한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술 먹고 한 말이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약간 기한이 정해져 있는 출근을 하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메를 선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미래를 투자를 할 때 보면은요. 밑에 부분을 많이 보죠. 이제 뭐 위에 직장인, 자영업, 유튜버, 플랫폼 종사자도 있지만 밑에 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뭐 부동산, 주식, 코인, 그 다음에 적금을 붓기도 하죠. 일단들 이거 다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저는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요즘 공실이 너무 많은 건물을 보는데 왜 공실로 둘까 생각했어요. 싸게라도 내보내면 좋을 텐데 그런데 안 그렇대요. 싸게 줄 바에는 그냥 비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도 참 좋은 투자처는 아니다. 주식 코인은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리고 적금은 우리가 원하는 이자율을 주지 않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쓰는 생필품의 소비를 아메이마트로 바꿔서 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네. 다 바꿔서 쓰고 계셔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아메이마트로 바꿔서 쓰면 뭐가 좋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포인터 얘를 사서 썼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3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안에는 이걸 만든 사람, 이걸 광고한 사람, 이걸 유통한 사람이 다 돈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만 원을 줬을 때 내가 준 3만 원으로 나눠 가져가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내가 낸 소비가 누군가가 버는 돈이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소비는 돈을 쓰는 거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가 의뢰했던 그 소비가 나에게 다시 선순환이 되게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득이 되는 소비를 해야 된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마트가 아메이 마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메이는요. 꼭 써야 하는 생필품을 판매하는 마트입니다. 떨어지면 또 사고, 눈 뜨면 써야 되고, 잘 때도 써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되죠. 누구나 씁니다. 양치 누구나 하죠. 그리고 매일 씁니다. 평생 씁니다. 전쟁이 나도 밥 드시며 양치질 하고 싶으실 거죠. 화장실 가면 휴지 쓸 거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씁니다. 제가 이제 할머니가 코로나 때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슬픈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염을 할 때 갔는데 들어갔더니 염을 하시는 분이 물티슈를 쓰시고 우리 할머니 입에 립스틱을 발라드리는 걸 보면서 너무 슬픈데도 정말 생필품을 죽을 때까지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메이는요. 마트를 바꿔 쓰는 겁니다. 아메이니까 바꿔 써가 아니고요. 아메이로 바꿔 쓰면 나에게 훨씬 이득이고 혜택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걸 하나하나씩 알아서 이해가 되고 그런 것 같아라고 되면요. 사람들은 스스로 본인에게 현명한 소비를 하게 되죠.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을 프로슈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를 매출로 바꾸는 기적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광고비의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용량이 아니죠. 지금 김수현이 있는 곳이 3.5리터예요. 용량이 더 적어요. 근데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그 제품의 질을 결정하는 원가는 광고 유통비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한 양이고요. 그래서 원가가 50원만 더 들어가도 제품 퀄리티는 훨씬 좋아진다는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메이에서 소비를 했을 때 주는 돈이 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지불했던 광고 유통비의 일부를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메이가 쌓아놨다가 공정하게 배분해 준다. 그래서 누군가가 줘야 될 것을 나는 그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제품을 좋아하는 우리 회원들한테 줄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광고 유통비를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아티스트로 오늘 이쁘게 화장을 했어요. 리나님 괜찮나요? 오늘? 네, 잘 먹었죠, 화장. 네. 김희애나 전지현은 본인이 쓰지 않는 화장품을 선전하죠. 돈을 많이 받죠. 그러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근데 아메이는 우리가 직접 쓰고 정말 좋았던 것들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합당한 광고비에 해당하는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솔직한 비즈니스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 여행사 직원이었거든요. 안 가본 지역을 팔아야 하는 그 죄책감. 안 가봤는데 자꾸 거기 날씨를 물어보고 거기 분위기를 물어보고 그러면 어때요? 옆에 계신 사수한테 막 물어봐요. 그럼 사수가 짜증을 내죠. 짜증을 내요. 적당히 물으라고.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이 너무 좋았던 게 너가 아는 것만, 한 것만, 경험한 것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메이의 너무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메이에서 주는 캐시백은요.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돈은 다 돈이지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이나 아메이 캐시백으로 받는 돈이 다 같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르다라는 걸 이 두 가지 책을 읽고 알게 됩니다. 리더님들 다 이 책 읽으셨죠? 네, 진짜 파이프라인 우아는요. 정말 저희 사업에 너무 담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얇기도 하고 빨리 읽히고 재밌고 제가 정말 후원을 할 때 많이 쓰는 책이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안 보신 분도 계실까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죠? 저 주황색 두껍게 있는 저 벽이 절대 건너갈 수 없는 벽이라고 하고 A 구간은 직장인, 자영업자, 시간과 노동을 곱해서 나의 노동만큼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버는 구간입니다.
근데 B 구간은요, 사업가 투자가가 있는 구간은요, 돈을 버는 구간, 시스템이 돈을 버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동소득, 우리가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리더님들 통장에 잔고 얼마 있는지 다 아세요? 아세요? 다 아시죠? 부자는 모른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부자가 아닌 걸로. 왜냐? 말하는 순간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통장 잔고를 몰라야지 부자인데 우리는 10원 단위까지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저 A 구간에 있어요. 그리고 저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넘어가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좋은 곳에 직장에 취직했다가 직장이 날 안 쓰면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했다가 또 망하면 다시 직장인을 했다가 이게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잖아요. 그런데 B 구간은요. 사람은 5%밖에 없는데 전 세계 돈의 55%가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너무 슬프지만 현대판 노예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서 그럼 뭐가 다르냐 봤더니 여기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아메이는 자영업이 아니라 사업이거든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왜 사업이라고 하냐? 시스템을 쓰기 때문이다.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게 말이 처음에 들을 때 어려웠는데 저희가 병원을 세운 정주영 회장님 돌아가셨죠. 근데 현대아산의 병원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스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멋진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리더님들 시스템 만드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돈은 많고 능력은 없어서 시스템을 사는 것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검증된 그런 시스템을 사는 겁니다. 근데 저것도 저희가 솔직히 하기 어렵죠. 그런데 아메이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은요, 이런 지금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회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툴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걸 활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메이 사업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로버트 기요사키는 아메이 사업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미팅장에서 보고서요 너무 슬펐어요. 저들이 자신이 노래하는 걸 놓지 못하게 알아. 저 뒤에서 받고 있는 게 저희 신랑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메이는요, 저희 이제 회장님이시죠.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반복해서 비범해지는 법을 배운다. 오늘 저희 시너스트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사님들은 이제 크루즈 타러 가시잖아요, 저녁에. 물론 대단하신 스펙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평범한 리더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평범한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비범해지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다른 생산 철학과 유통 철학으로 70주년을 바라보는 아메이는요.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공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회는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기회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게 흠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더님들이 기회같이 느껴지지 않다 하더라도 옆에서 기회다 그러면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이 영상이 회사 소개한 영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는 지금 65년이 넘었죠.
이제 29년이면은 70주년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뉴트리아이트는 이제 1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기념 텀블러 나왔다고 했는데 저도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메이가 60여 년간 정말 이렇게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회사인 거 알고 계세요? 저희 뭐 생리대 파동, 치약 파동 뭐 이런 파동들이 있었을 때도 아메이는 단 한 번도 제품에 문제가 없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남다른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시건주에 이렇게 아메이가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글로벌하고 그리고 빚이 없고 그리고 주식도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립자의 철학을 유지하면서 지금껏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의 가장 밀접한 생필품들을 안전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한국아메이 본사는요, 아셈타워에 27, 8, 9층인가요? 이렇게 세 층을 쓰면서 지금 많은 직원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시죠. 생필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부터 화장품, 이 닦는 거, 몸 닦는 거, 탈모 케어, 물, 그 다음에 냄비, 청정기, 세제로 시작한 회사인 건 아시죠? 세제까지도 정말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아까 강의했던 프로틴도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저 근육 많아 보이잖아요. 네, 제가 근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뒷자예요, 뒷자 리더님들. 네, 뒷자입니다. 부럽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프로틴을 먹어서 운동은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근데 프로틴을 먹어서 정말 근육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너무나 훌륭한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를 체인지를 하고 마트를 활용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가는 R&D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대부분의 생필품들, 특히 세제 같은 경우는 단가는 저렴한데 연구하는데 연구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제들은 다 일본 같은 곳에서 수입해가지고 소분 판매하는 거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메이는 계면활성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어렵다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연구와 특허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과학기술력으로 뭘 만들어주죠?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전문가가 800여 명, 지금 특허 출원 중인 것들도 저렇게 막 우리는 참 좋은 회사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포장하는 폐기 단계에서도 다 아메이가 추구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품질 관리 원칙 보시면요. 육안과 기계로 크로스 체크를 거듭하며 완벽에 가까운 품질 관리를 합니다. 상표에 인쇄된 글자가 조금 삐뚤어졌거나 제품 용량이 1mm만 틀려도 가차없이 폐기합니다. 저희 줬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품을 계획하고 소멸하는 단계까지 인간과 자연에게 해가 되면 만들지 않는다는 LCE 제도에 입각하여서 저희가 출시된 제품들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안전도 테스트를 다 완벽하게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써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메이에 없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아메이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아메이 제품군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오커일 세미나에 갔더니 저한테 가습기 없냐고 물어보신 소비자분이 있었거든요. 가습기가 나옵니다. 나노미스트 들어보셨어요? 나노미스트? 거기에 세균이 못 올라타고 먹물이 못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대봤더니 이게 진짜 바람인지 뭔지 물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계속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살균 램프도 달려있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마 아키텍터 맞죠? 저거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무겁게 생겼잖아요. 엄청 가볍습니다. 저도 살균기가 달려있고 이제 집에서 840만 원 연간 쓰지 않으면서 홈케어를 할 수 있다. 너무 좋죠. 그리고 식기세척기 세제 이 비누같이 생긴 거 요거를 반절 잘라가지고 소량일 때는 쓰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너무 기대하고 있는 마이 웰리스 랩 이제는 우리 몸을 어떻게 가이드할 수 있을지 건강검진을 한 지표로 분석하여서 우리가
가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맞춤형 시대가 온다라는 게 너무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제품 감동하는 거 하나 스토리를 말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넣다가 약간 힘들어서 멈췄어요. 여러분들 저 오늘 이거 바로 갔거든요. 로드 트립 레드 204. 제가 저 립스틱을 지금 몇 개째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보는 사람마다 무슨 색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색조가 저한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저희 아이는 알러지 비염이 너무 심했었거든요. 근데 카로틴과 그 스카이 청정기로 지금은 환절기 때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눈 수술을 한 저희 아이 평생 안경 써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BDHA 브랜드로 의사 선생님도 놀랄 만큼 안경을 벗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너무 예쁘게 화장하고 막 다니고요. 그리고 퀸. 저는 정말 퀸 없었으면 암의 사업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입 아프지만 하나씩 어떤 거 하나도 빠지고 솔직히 전 제품이 다 제품 감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 감동을 나만 갖지 않고 그 워터파크에 해골물 아시죠? 해골물 차면 어때요? 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까지 제품 감동이 차오르면 나도 모르게 옆집 아줌마한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다 한 번씩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메이는요 명품 생필품을 제조하는 마트예요. 아메이가 제조하는 제조회사인 걸 모른 채로 뭐 밖에 있는 에땡땡이나 뭐 다른 여타의 브랜드들과 비교를 하시는데 아메이는 직접 만듭니다. 그리고 뉴트리라이트도 직접 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현금 캐시백을 줍니다. 제가 립스틱을 바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네요. 그래서 끊어졌어요. 근데도 제 잘못이지만 잘못을 말하지 않으면 잘못을 말하지 않으면입니다. 네,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썼던 거 침이 묻었는데도 환불을 해줍니다. 아메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품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소비자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원이 되면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게 좋냐고 물어보시면 이제 다수의 분들이 좋아하는 건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아메이를 권해볼 수 있을 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안전장치, 소비자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써보고 싶었을 때 주저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캐시백이 늘어날 때 이게 왜 돈이 되지라는 것들을 잘 풀어준다면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사업을 잘하면 여행도 가고 상속도 상속세 없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혜택, 회원 혜택을 보면 가입비도 없기 때문에 혜택을 설명해주고 가입해서 쓰게 하지 않는 건 조금 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금액이 바뀔 수 있는데요. 아메이마트와 대형 할인마트를 임의로 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최종 금액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런데 아메이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오래 쓰고 퀄리티가 훨씬 좋고 그죠? 그래서 안 쓸 이유가 없죠. 안전하고 기능이 우수한데 가격이 안 비싸. 캐시백을 주되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로션, 금액 보십시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수연 소면. 정말 뿔지 않는 이 소면, 제가 소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에도 있어요. 아메이 치약계의 명품, 글리스터 치약. 근데 요즘 치약 너무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비싼 치약은 3만 원짜리도 있다던데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한알 육수. 한알 육수는 정말 마법의 가루죠. 이거 살짝 이렇게 하시면 슈락 부서지는 거 아세요? 슈락 부서집니다. 이거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슈락 부서지는데 그거를 나물 무칠 때도 이렇게 뿌려가지고 무쳐도 너무 맛있고요. 미역국에다가 저희 한우 사골 넣고 한알 육수 2개 딱 넣어가지고 조금 씹히는 게 필요한데 고기 넣긴 좀 그렇다. 그럼 표고버섯 슬라이스 쫙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이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양초간장으로 살짝 간해도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밖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과 재료, 뭐 그램당 단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아메이 제품이 훨씬 월등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밖에 있는 것과 가격이 같으면 아메이의 퀄리티가 훨씬 좋고요. 퀄리티가 같으면 아메이가 훨씬 싸요. 그래서 무조건 같이 판매한다. 그럼 어디서 사야 돼요? 아메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시간, 저희 이제 아미 퀸앤비 저 웍이 정말 매력 덩어리죠. 그런데 정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크기의 이런 냄비들 보면요, 유통비가 많기 때문에, 유통 광고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사악합니다. 저희가 현금 캐시백 주는 거 외에도요, 마트와 동일하게 우리도 포인트, 아미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또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상씩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내용물과 날짜는 변경 가능하고요. 매달 소비를 하게 되시면 5회차까지, 11회차까지, 24회차까지 나눠가지고 다른 비율로 포인트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엔 5,000원, 만원, 15,000원, 2년간 유지를 하시게 되시면 27만 5천 포인트, 현금과 똑같이 쓰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또 받으시는 거예요. 현금 캐시백 말고. 그러면 정말 안 쓸 이유가 없죠. 저희가 한 달에 휴지라든지 뭐 쌈장 뭐 이런 거, 요즘 또 이제 면의 계절이 왔으니까 비빔 소스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포원 제품들도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아메이 수입의 속성은 매달 나온다, 증가되며 나온다, 평생 나온다, 상속이 된다, 이런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수입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수동소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도대체 돈을 왜 주냐, 비싸게 해서 주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유통의 흐름을 보면 광고 유통비로 있던 저 돈, 그리고 대기업이 도매, 소매 나눠져 있던 것들을 본인이 판권을 가져가면서 모아서 가져가는 저 500원. 그래서 소비자는 좀 저렴하게 샀지만 계속 내고 있는 저 중간에 저 돈을 아메이는 처음 설립할 때부터 저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광고와 유통을 하지 않아요. 아메이는 그 제품을 홍보하는 비용을 책정하여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선전하는 건 이미지 광고는 하죠.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따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함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카탈로그도 다 사잖아요. 그래서 회원 소비자한테 광고 유통비를 하지 않는 대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돈을 회사가 가져가지 않고 제품에다가 점수를 PV로 적립을 하자. 그래서 그 돈을 나눠 갖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카탈로그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점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꼭 나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제품을 사시는 소비자분께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 어떻게 생각하냐면 91,000원은 자기가 사는 돈, 그 다음에 PV 가격은 누가 사는 돈? 가장 높은 스폰서님이 사는 돈, 그리고 옆에 PV는 네가 사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풀어주시고요. 제품 가격, 아메이가 만든 제품 가격의 40에서 60% 정도 코어 제품이죠. 저 정도의 금액이 쌓여있고 원포원은 직접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좀 작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곳도 소개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메이는 독특하게 소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동네에서 이제 같이 아메이 쓰는 아줌마, 제가 그 아줌마한테 아메이를 알렸어요. 같이 가서 소비를 했을 때 제 점수와 합산이 되어서 내 점수가 되죠. 근데 제가 코스트코 회원이거든요. 제 차에 아줌마 3명 태워가지고 같이 코스트코로 갔어요. 계산을 하면 제 기름 써서 같이 갔죠. 근데 어때요? 각자의 포인트를 적립하죠. 이마트도 보면 신랑이랑 내가 쇼핑해도 안 합쳐지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캐시백은 소개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별로 쓸 거 없어라고 하는 말이 저걸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소비가 모이려면 그 솜사탕 막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솜사탕을 먹고 싶은데 막대를 들고 있어야 솜사탕이 모이죠. 이 막대를 들고 있는 게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회원가입하지 않고 평생 더블엑스를 먹으면 10원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회원에 대한 얘기는 좀 친절하게 여러 번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책을 써서 이제 같이 소비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캐시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메이 마트를 활용하는 것이 프로슈머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돈을 어떻게 나눌까요? 같이 점수를 모았기 때문에 돈을 나눠줄 때 우리가 잘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자, 점수를 어떻게 모으냐. 자, 아메이를 소개해준 스폰서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가입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2명의 회원이 더 있습니다. 자, 다 각자 5만 점씩 모았다고 생각하면 이사님 어떤 사람이 캐시백이 될까요? 지금 옆에 보면 캐시백 요율표거든요. 아메이는 20만 점부터 캐시백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와 나의 회원의 점수를 모아서
20만 점수가 안 되면 캐시백이 안 돼요. 그럼 누가 캐시백을 받을까요? 네, 스폰서가 받죠. 이렇게 합산이 되고 스폰서는 3% 캐시백을 받는데 돈을 줄 때는 돈의 가치를 인정하는 BV를 곱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이 좀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스폰서를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는 저렇게 좀 돈을 줘도 괜찮나요? 그럼 나와 AB는 조금 손해인가요? 손해인가요? 제가 아는 리더님들 손해라고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마트도 제품 샀으니까 나 이제 돈 줘 하진 않잖아요. 그쵸? 좋은 제품을 쓴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아메이 통계가 한 달에 한 21만 PB 정도, 돈으로 합치면 한 40만 원 정도의 소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제품군이 조금 공부를 하면서 나서 이렇게 20만 점씩을 모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누가 가장 많은 캐시백을 가져갈까요? 다 아시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스폰서 80만, 나는 60만, AB는 20만씩입니다. 그래서 AB는 3% 캐시백을 받고 S와 나는 6% 캐시백을 받으면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러면 저렇게 받으면 괜찮으세요? 저럴까봐 가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저 S가 받는 48,000원은 이 4명이 함께 받아야 될 금액을 합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눌 때 제일 아래에 가입한, 제일 마지막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윗사람이 가져가는 거고요. 없으면 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입하신 분들은 6,000원씩 가져가고 그리고 36,000원에서 6,000원 빼주니까 24,000원, 스폰서는 12,000원.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출도 가장 많고 회원수도 가장 많지만 스폰서는 나보다 금액이 적네요. 그쵸? 수입의 역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메이가 회원이 많아야 돼, 매출이 많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편견일 뿐인 거고요. 내가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에 기여한 만큼 계산이 돼서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인데 이 노력이 제품을 파는 노력이냐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스폰서님 가이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누구도 억울해지지 않는 수익 구조라고 해서 하버드 수학과 학생의 졸업 논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창업자분들께서 이 마케팅이 우리의 공정한 배분에 적합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채택하고 있고요. 회원이 많고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다 이 룰을 적용하여서 저희가 캐시백이 다음 달 14일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핀별 가치가 있는데요. 솔직히 아메이는요, 내가 정하는 수입의 크기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벌 금액을 결정하셔서 그 금액에 맞는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핀은 이렇게 있어요. 1000만 점을 한 번 하면 SP라고 하는 핀, 3번 하면 골드 프로 주서 핀은 계속 봐도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저 핀이 돼보면 기억이 남습니다. 그 퍼센트의 캐시백을 받아보면 15%가 몇만 PB? 400만. 받아보신 분들은 400만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핀이 있고 아직도 지구 최대 핀은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좀 차근차근, 솔직히 저희 아메이 모른 채로도 잘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왕 알게 되었으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잘 배워서 지속 가능한 부가 수입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부와 가난을 결정짓는 것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 왜냐하면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걸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메이를 하다 보면 매력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꼽아봤어요. 자, 그룹 소비. 같이 쓰면 다 내 점수 된대요. 축적과 복제. 내가 배운 거 알려주면 그 사람이 똑같이 나처럼 할 수 있대요. 배가의 법칙. 처음에는 돈을 덜 버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복리의 마법처럼 확장되는 수입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몇 레그 만에 어디까지만 이런 거 없죠. 무한 확장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소유할 수 있고요. 아메이 가입만 하면 플랫폼 그냥 주죠, 저희한테. 그리고 저희한테 어떤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의무가 없어요. 노리스크. 그리고 제가 만든 네트워크가 제가 죽어서도 아이한테 가는 인세형 연금으로 상속이 되고요. 빨간색 글씨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평생 여행권을 받을 수 있대요. 저는요, 여행사 출신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웃고는 있지만 저기 다 손님들과 같이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셀카 한번 찍으려고 그러면 막 째려보고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뻘쭘하게 찍고 막 이랬던 저 2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말합니다. 패키지 여행 기대를 하고 가지 마. 기대를 하고 가면 컴플레인 하게 되니까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리더십 여행을 막 도전을 하면서 제가 여행사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이 낳기 전에 간 사이판 여행을 마지막으로 16년 동안 여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권을 발급하러 갔는데 너무 생소한 거예요. 막 지문을 찍고 막 이러는 게. 그리고 현타가 왔어요. 제가 신랑 거 드디 발급해준다 그랬는데 신랑이 와야 된대요. 손가락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금수강산이 1.5배는 바뀌었을 텐데 내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삿포로를 도전했는데 삿포로를 완성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슬픈 얘기인가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로 보라카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제 속마음은 뭐였냐면 그 내년도에 있는 북구항 여행이랑 한번 비교해보자. 너네들의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리더십 여행과 격이 다른지를 보여주겠어라는 마음으로 가서 정말 된통 고생하고 신랑 장염 걸려가지고 마지막에는 돈 낸 선택강도 못하고요. 병원 대한항공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90도로 앉아서 자는데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렇게 왔어요. 너무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꾸옥을 저희가 가게 됐습니다. 제가 간 여행인데 제가 편집한 영상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메이의 부상의 여행이 처음부터 목표가 되진 않아요. 저도 여행을 막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왜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은 아메이 여행을 가봐야 돼 이런 말을 리더님들 하셨거든요.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푸켓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여행을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영상에만 좋고 실제 가면 실망하는 여행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보다. 그래서 정말 한국 안에 있는 여행을 따로 준비하는, 몇 년 전부터 준비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갖춰진 여행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스폰서님이 비즈니스석 타고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 가서 사진 인증샷 한번 찍습니다. 옆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다른 리더님들 보이시죠? 빨리 찍고 가야 돼서 이렇게 찍었고요.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했어요. 저희가 진짜 저가항공 타고 보라카이 갔을 때 그 다리가 펴지지 않았던 그 느낌에서 지금 저 헤드셋 끼고 막 드라마 보고 막 할 때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가면은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인원이 계속 일례로 가기 때문에 밤에 보면 저렇게 아메이 엠블렘 저렇게 다 해놓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전 제일 놀라웠던 게 이제 호텔 전체를 다 빌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개별 카운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여행이 솔직히 많이 없죠.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가게 되면요, 이렇게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할지 설명해주고 여기 보시면 용돈을 주세요. 저는 저 용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의 감각 하나도 안 쓰고 마지막에 공항에서 남은 돈을 다 쓰고 오기 위해서 아이들이 선물까지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도 이런 여행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A부심, 어디를 가나 A로고, 참, 저 초콜릿이 뭐라고, 저 물병이 뭐라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고, 첫 여행을 가면 저렇게 선물을 많이 줍니다. 여러 번 가시면 좀 선물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 가서 많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쓰고 여행을 다니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느라고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이런 여행을. 근데 같이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여행객들보다 많은 본사 직원과 가이드분들 정말 저희보다 많아요. 어디 가나 정말 없는 데가 없고요. 참, 스텝이 너무 많았고, 자, 정말 잘 찍는 사진 기사분들이 여기 현지에서 꼭 이렇게 가족 사진을 추억으로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매년 이런 여행을 가면 스튜디오 예약하지 않고 매년
우리가 출사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찍는 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 이렇게나 멋질 일입니까 진짜. 이거 풍선을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저기다 바람 넣어서 저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컸어요 실제 봤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막 여기 끝에요 아파트 노래 나오면서 폭죽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아파트 하는데 막 가슴이 막 콩깍콩깍 됐죠. 미쳤던 이거들은. 그래서 참 너무나 다양하게 준비했고 저는 이제 스폰서님들과 여행 갈 날이 올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본인한테 아미 전달해 주신 스폰서님들 계시죠? 그 리더님과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지더라고요. 지금 스폰서님 손 꼭 잡고 눈빛을 마주치시는 그 모든 분들은 다 가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폰서님과 우리 애들과 이렇게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고 리더십 여행을 가면서 느꼈던 단어들은 이런 거예요. 와, 정말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주는구나. 그리고 너무 존중해주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잘해주지라는 생각을 계속 여행 내내 했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서 이런 미팅을 할 때도 똑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딸들 저만 할 때 제가 아메이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 때는 문화센터 아메이 했어요. 문화센터 아메이. 저 가운데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앞에 단상에서 강의할 일이 있는데, 따라오고 싶다 그랬는데, 너는 못 들어가, 아이라서. 그랬더니, 가운데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가 저렇게 쳐다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사진상 그림으로. 큰딸이 그려준 거고, 오른쪽 보고는 제가 진짜 빵 터졌어요. 칭찬상장, 어머님. 위 어머님은 힘들어도 목표를 잃지 않고 열심히 아메이를 기에 이 칭찬 상장을 수여합니다. 정말 똑 부러지지 않습니까? 저희 둘째인데 하셨기에. 그래서 내가 너무 문예담들이 그래서 마치 이게 더 열심히 하라는 무언의 압박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좋은 건 이제 그만하고 저도 이제 파트너님들이랑 같이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 너무 많이 했고요. 제가 속한 팀들 이제 형제 리더님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돈독하게 다 모여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니까 다 같이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푸켓 여행 한번 꿈꿔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비행기 타고 있으세요, 그죠? 우리 모두 타는 걸로. 자, 여러분들 저렴한 제품을 파는 회사는 3년 가고요. 좋은 제품 팔면 30년 간대요. 철학이 있는 회사는 300년 간다고 합니다. 300년 갈 회사 어디? 아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님들 아메이와 파트너가 되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